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학년도 교무부장 이경순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나눠준 신입생 안내 자료집을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곡고등학교 교훈 및 학교 상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곡고등학교 교훈은 정의, 성실, 역행입니다. 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초록색 반달 부분은 정의, 바깥쪽 선은 성실, 버팀목은 역행을 나타냅니다. 정의를 상징하고 정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며 역행으로 힘씀을 강조합니다. 불곡고 교목은 소나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 견디어 영원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절개와 기상, 그리고 굳센 의지를 상징합니다. 불곡고등학교 교화는 목련입니다. 청순한 모습으로 활짝 핀 모습에서 아름다움, 정감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학교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곡고등학교는 1997년 1월 4일 36개 학급으로 설립을 인가받아 그해 3월 5일 제1회 신입생 594명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 제8대 이종욱 교장선생님께서 취임하셨고 2021년 3월 2일 바로 여러분들이 제25회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일과 시간 안내입니다. 등교 시간은 8시 50분까지이며 8시 50분까지 교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지각 체크 시간은 9시입니다. 1교시 시작 시간은 9시 10분이며 청소 및 종례 시간은 오후 4시 50분부터 5시입니다.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 30분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경계 상황에서는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학부모총회는 3월 18일입니다. 1차 지필고사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 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재량유업일은 5월 6일, 5월 7일입니다. 2차 지필고사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 5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방학식은 7월 16일이며 여름방학은 4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학식은 8월 16일이며 1차 지필고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 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재량휴업일은 11월 18일 그리고 11월 19일입니다. 2차 지필고사는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 5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식은 2022년 1월 5일입니다. 다음은 학생 교육활동 안내입니다. 인재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은 불곡고등학교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인 학생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불곡고 인재상으로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추천 방법은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총점의 80% 이상 점수를 취득한 학생이 하나며 수상자 수는 학년별 2% 이내로 선정이 됩니다. 항목은 독서, 교내대회, 학교 프로그램,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자기개발 프로젝트, 비상반, 특강, 출결, 자기성찰, 활동보고서 등 다양한 활동을 평가받게 되겠습니다. 단 학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항목의 점수를 조정하여 총점을 환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곡고등학교 수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종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과학습 활동 분야, 근면 분야, 특별활동 분야, 행동발달 분야가 있습니다. 교내에서 운영되는 대회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에는 백일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서 등이 있고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수학, 과학, 발명품, 정보 등이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를 살펴보면 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고요. 공통 분야를 살펴보면 진로,
장애인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 체험학습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입니다. 연간 20일 이내를 허락하고 있고요.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 시 1일당 한 장 이상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형태, 미인정 결석 처리, 불어사항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최종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기를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나눔과 배려의 인성,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바른 품성을 갖춘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학년도 대입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외 자율봉사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봉사활동은 실시 전 절차 및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 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의 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먼저 불곡고등학교 창체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로서 신입생 여러분 모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아리 구성 인원은 11명 이상 20명 이하이며 동아리 활동 시간은 수요일 6교시와 7교시 이렇게 2시간으로 운영되는데 활동일자 이전에 담임 선생님들 통해 안내됩니다.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도하여 동아리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학년 학생이 2학년 선배가 개설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와 1학년 학생 주도로 구성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동아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 선생님이 개설하신 동아리에 가입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동아리가 학생이 주도하여 개설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운영을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할 경우 학교에서 예산이 지원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의 성과물을 공유하거나 유의미한 결과물로 남기고 싶은 동아리는 반드시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온라인 동아리 활동에 대비하여 구글 클래스의 동아리 방을 개설하여 대면 동아리 활동과 온라인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창체 동아리 개설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개설하고자 하는 창체 동아리가 있는 학생이 동아리 리더가 되어 동아리를 개설하고 지도하실 선생님을 의뢰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창체 동아리 신청서와 연간 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2층 교무실 교육과정부 동아리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동아리 업무 담당 선생님의 검토를 거쳐 동아리 승인 완료 통보를 받으면 동아리 리더 학생은 동아리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시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의 확인이 끝나면 동아리를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면접을 진행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면접까지 진행한 후 최후 동아리 확정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교육과정부에 제출하면 창체 동아리 개설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자율동아리 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인 창체 동아리와는 다르게 유사한 영역의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이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개설하는 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희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무학년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개설도 창체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도교사를 의뢰한 후 작성하여 교육과정부 동아리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개설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한 명당 여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한 개의 동아리 활동만 기재되며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은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도 구글 클래스의 자율동아리방을 개설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동아리 활동도 인정됩니다. 자율동아리는 연간 1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하며 매번 동아리 활동이 끝난 이후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아 교육과정부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분기별로 확인을 받아야만 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를 신청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더라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활동이 미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진로 맞춤형 심화 과정으로 클러스터 과정을 이수할 시 수강 과목이 다른 학생들에 대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 하나가 추가로 기록되는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본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본교, 한솔고, 분당대진고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오후 6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1학기 집중 이수로 화요일마다 정기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설 과목은 본교가 화학실험, 한솔고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분당대진고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이며 해당 신청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 가서 수강하면 됩니다. 석차 등급은 미산출되며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합니다. 정규 수업과 같이 이루어지므로 수업에 빠지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결과로 처리가 됩니다. 클러스터 수강의 장점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개의 과목을 더 수강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방향을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관심 있는 신입생 여러분은 2학기 2차 지필고사 이후에 본교 교육과정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온라인 클러스터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클러스터도 앞서 이야기한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운영 방법은 같으나 수업을 직접 타 학교로 가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한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온라인 클러스터는 학기별로 신청 기간에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클러스터보다 더 많은 진로 선택 과목 및 교양 선택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클러스터 신청은 차후의 신청 기간에 본교 교육과정부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부 신입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생 교육 활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독창성 프로그램인데요. 독창성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를 학기 초에 제시하고 교과 수업 및 각종 교내 대회 활동의 필독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독서 기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북 앤 비욘드라고 4월부터 7월 1학기 중에 희망 학생들이 참가하여 관심 필독서를 선택하고 심화 독서를 통해 문제 인식 및 탐구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코치 융합 토론 프로그램은 2학기에 3, 4회에 걸쳐서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독서 탐구 경시 대회는 필독서 중에서 인문 분야 도서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희망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는 대회로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문 교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저자와의 만남으로 도서를 집필하신 저자를 모시고 특강 및 질의응답 활동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중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날의 100일장입니다. 국어과에서 제시한 주제에 관련하여 문문 분야와 산문 분야로 나누어서 글짓기 활동을 진행하고요. 4월에 1회 등교 주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의사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는 제시된 주제에 관해 한정된 시간 안에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고요.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는 제한된 시간 안에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심사하는 대회로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국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일본어 말하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에세이 작성 후 말하기 발표를 심사하는 대회로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경제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가 있는데요. 예선으로 탐구 보고서 심사 그리고 본선으로 발표 심사를 하게 되는 대회로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리 토론 캠프는 사회 현상을 지리적 안목으로 인식하여 탐구, 토론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0월에 2, 3일에 걸쳐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제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시된 주제에 관련해서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그리고 제안서 작성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9월부터 11월까지 2학기 중에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탐방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체험 활동으로 2학기 중 1회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직접 체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지 제작입니다. 올해는 우리 학교 교지를 발간할 예정인데요. 인문사회부 학생활동 우수작품 및 제작 관련 동아리 취재 기사를 포함한 교지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지 발간 관련하여 교지 제작 동아리 및 영자신문부 동아리를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언론 쪽이나 사회학 관련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각종 계기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에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월에 진행되는 독도교육과 5월에 진행되는 통일교육은 학생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주제 발표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주제 발표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부에 이를 기록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9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기관과 결연해서 금융교육을 학기당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로를 경제 쪽, 경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또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도서관의 이름은 하늘샘 도서관인데요. 이용 방법은 이용 대상은 불곡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되겠고요.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권수 및 기간은 학생 1인당 3권이고요. 7일, 1회 7일 연장이 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출 시 준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학생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연속 간행물, 신문, 참고도서, 각종 미디어 자료의 원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도서 분실 시 해당 도서와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고요. 대출 기간 연장은 연체 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도서의 반납 예정일 이전의 1회 가능하게 됩니다. 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월별로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이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우미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각 반별로 한 명을 받아서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또 활동한 학생에게는 봉사 시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사회교육부 활동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과학 교육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무실의 위치를 볼까요? 본교의 본관 4층에 자리합니다. 중앙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4층에서 좌측 방향에 위치하고요. 여기에는 자연과학부, 인문사회교육부, 교육정보부가 함께 자리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자연과학부와 인문사회교육부를 통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무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실 및 교재교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탐구 능력 신장 및 과학의 친밀화를 구현해 갈 것입니다. 본교의 과학실은 세 곳이 있습니다. 2층 동편의 생물화학실, 3층 서편의 지구과학실, 4층 동편의 물리실이 자리합니다. 과학실 주변의 게시판을 늘 관심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공계 진로를 촉진하는 과학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과학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쓸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히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은 자연과학부에서 준비한 대회와 프로그램을 잘 파악해서 본인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놓치지 말고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럼 대회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과학부에서는 먼저 교내과학 행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교내과학 프로그램으로 또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내과학 행사라고 하면은요, 수상을 했을 경우에 학생부 수상 경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과학탐구대회가 있습니다. 4월 5일 방과후에 예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요. 종목은 융합과학과 탐구토론 2가지가 있습니다. 융합과학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제작하며 스팀 역량을 평가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2인 1팀으로 구성이 되며 최우수팀의 경우는 학교 대표로 시대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종목으로 탐구 토론이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를 함께 탐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 시상합니다. 역시 2인 1팀으로 구성이 되며 최우수팀은 학교 대표로 시대회 이상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내 수학과학 경시대회입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는 5월에, 1, 2학년을 대상으로는 10월에 있습니다. 교과는 수학, 그리고 과학에 통합과학,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이 있는데 원하는 교과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심화 문제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받게 되고 또 시상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명품 아이디어 프로젝트입니다. 방학 중에 여러분이 구상을 해 오시고 8월에 개학을 하면 대회가 있게 됩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 생활화, 과학적인 탐구심을 길러주며 문제 해결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자 발명 활동을 통한 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발명 아이디어 작품 설명서와 도면을 작성해서 평가받으며 시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교내 과학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활동을 이제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부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교과 세특 중에서 택일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한 필요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의 논리력 신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학기에 이제 4월에서 7월 사이에 3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논술 전형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학생들에게 논술 특강 그리고 논술 학습 두레를 운영하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레를 조직을 해서 논술 스터디 활동을 하고 활동력 신장을 위한 수리 논술 및 과학 논술 특강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자연계 논술 특강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력사항을 넣게 됩니다. 1, 2학년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미리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째입니다. 주제탐구 실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진로와 관련된 주제나 내용을 선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창의적인 탐구를 체험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끝난 이후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활동 시간을 진행을 해갈 수 있는데 구성은 동아리나 학급 멤버 가운데서 3인에서 5인으로 팀을 조직을 하고요. 교과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실험을 계획하고요.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실험을 위한 실험 특강 기회를 제공받으며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 주제 실험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페임랩 발표 활동이 있습니다. 자, 페임랩이 아마 처음 접하는 단어일 텐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을 먼저 안내할까요? 페임랩은 과학, 수학, 공학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3분간 강의를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페임랩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매년 5월에 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본교에서도 올해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페임랩 발표 활동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할까요? 자, 2학기 9월에 하게 됩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경우에는 PPT나 프레지 같은 보통의 발표 자료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소품을 오히려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요. 자신이 선정한 과학, 수학, 공학 관련 지식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로 선택을 해서 3분간 발표합니다. 대중 앞에서 쉽게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본선을 참여하는 학생 모두에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활동 내용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 학생과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서 우수 발표자를 뽑고요. 다득표자 3인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째는 천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11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1년 동안 진행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1, 2학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며 천문 현상 탐구 활동을 통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이 준비되고 관측 활동, 그리고 실습, 토의, 대학 탐방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과학부에서 준비한 대회와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느 것인가는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갖고 시기에 맞춰서 멋지게 도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곧 개봉박두할 첫 번째 활동은 한 번 더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4월에서 11월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을 볼까요? 자, 천체 망원경 조작 및 실습, 그리고 지구의 운동과 별자리 변화에 대한 이론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 사진을 촬영하고 메시의 목록 스타핑법, 달 위상 변화 촬영, 야간 관측, 월식 관측, 또 외부 관측지로 나가서의 관측, 그리고 대학의 천문학과를 탐방하는 것, 천문 관련 영화를 토론하는 것 등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방금 봤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랍니다. 외부 기관의 강사님과 연결을 해서 이 특별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볼수록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될까 조금 보면은요. 1, 2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이 활동은 창체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 동아리와 연계해서 방과 후에도 이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탐방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천문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천체 관측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조작하여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러한 천체 관측 관련의 활동을 통해서 과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된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 바라보기를 즐기며 별과 우주에 대해 동경해 왔던 친구라면 또 망원경을 마음껏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싶은 친구라면 또 천문 분야로 진로를 모색하는 친구라면 더더욱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동참하고 싶은 친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된다는 점도 굉장한 혜택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단 인원은 제한되기에 면접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고요. 또 나름의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몫이긴 합니다. 스토리의 뼈대는 물론 차후에 안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 이런 기회는 절대 흔하지 않기에 센스 있는 친구라면 꼭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홍보는 개학 후에 동아리 모집 시기에 또 한 번 나갈 것입니다. 아카데믹한 배움의 자리가 여러분 중 누군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자, 여기까지가 자연과학부 안내였습니다. 잘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예술교육부 OT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본교 체육교사 최신영이고요. 저희 학교 체육선생님은 저를 비롯해 송지윤 선생님, 그리고 김관우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저희 교무실 위치는 본관 2층에 우측 끝에 위치해 있고요. 체육관 2층 체육준비실로 오시면 이제 체육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그쪽에 선생님들이 머무십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 선생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교 보건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윤명희 선생님이십니다. 보건실은 1층 우측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다친 친구는 반드시 보건실로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교내 체육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이고요.
이제 학사 일정상에는 2021년 5월 1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한 4월쯤에 불곡 학생생활체육자치위원회라는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조직이 될 것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체육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본다거나 행사를 진행, 운영 및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낸다거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이나 화합의 장 마련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생활기록부 입력을 하는 걸로 해서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팝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측정해왔던 팝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 이제 선배들은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제 측정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1학기 때 5월경에 체육 시간을 통해서 측정을 할 거고,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이제 셔틀런을 측정을 했고요. 또 유연성 같은 경우는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은 악력을 검사했습니다.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했고요. 이제 체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BMI 지수 산출을 했고, 이제 이 팝스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측정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지고 있는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의 체력 관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육 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교내, 교회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교에서는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 교내 대회를 6월이나 또는 9월에 진행을 할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배드민턴이랑 축구, 피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불국생활체육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종목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계획해 놓은 것은 이렇게 3가지 종목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축구나 피구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그런 내용을 입력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상 수상으로 생기부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교내상 수상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그러니까 구분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워서 각 반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는 대로 이제 안내를 하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외에 이제 각종 대회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교내 예능 경연 대회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10월에 진행이 되고요. 입상자에게는 학교장상을 수여하고 또 축제에서 전시나 이제 공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이 지금 한 10가지 정도로 독창, 피아노 독주, 리코더 독주, 관악 독주, 현악 독주, 수채화, 소묘, 디자인, 만화, 조소 이렇게 해서 본인의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용음악 경연 대회도 진행이 됩니다. 10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성악과 기악 부문으로 이제 보컬과 독주가 진행이 되고요.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친구들은 재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그 입상자에게는 학교장상이 수여가 되고요. 이제 음악 선생님께서 또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체육예술부 주간 봉사활동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불곡 학생생활체육자치위원회,
그래서 연간 10시간의 봉사활동이 주어지고요. 스포츠 클럽,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린 스카우트, 클린 스카우트는 이제 교실에서 분리수거, 그리고 분리수거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학기당 5시간이 주어집니다. 요 부분들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배식 도우미와 바른급식 문화 실천부, 요것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는데요. 올해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운영이 되게 된다면 각 반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희망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교 운동부는 펜싱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창단을 해서 역사가 꽤 깊고요. 펜싱 훈련장이 우리 학교 체육관 위 이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 선수가 총 7명인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입학한 학생 1학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명, 3학년 2명.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대회도 많이 참가를 하고 또 방과 후에는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주변에 우리 학생 선수가 있다면 펜싱부가 있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학생 선수 현황을 파악할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펜싱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로 등록을 하고 대회를 참가하거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한다거나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3월 초에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 가정통신문도 발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체육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담당하는 체육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이제 그 교육청에 또 보고가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예술교육부 크게 6가지 정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교무실에 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은 교감과 또 소통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불곡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입니다. 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진학교육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실이 위치한 3층에 역시 진로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나 점심시간, 또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역시 전화 예약을 통해서 시간 조정 후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고 도움이 되도록 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많이들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형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진학주치의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7월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본교의 부장님들과 각 교과 선생님들을 위촉하여서 진로 진학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또 필요한 때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진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입학한 다음 날 3월 3일에 학과계열 선정 검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선생님과 여러 1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시간에 같이 만나서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혹시 진로 탐색 검사를 한번 해보고 또 각 결과를 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부에서 여러 신입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대회는 5월에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시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곡고등학교에서는 경기 꿈의 대학 거점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학교 밖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 또 융합주제 탐구 기회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신청하고 필요한 친구도 신청하고 저희 불곡고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로 진학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